손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대표 제안자하고 실무자가 중복될 수는 없어요? 오케이, 가능하죠. 예, 대표 제안자 중에 한 사람이 실무 책임자를 하고 그 실무 책임자가 일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죠. 그 한 사람에 한해서는. 저 맨 뒤에 손 들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그냥 한국 단체만 지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 단체도 대신?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이주민 방송이라고 AMC 팩토리 이런 단체도 작년에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문화협회인데 우리도 미디어랑 관련된 거 그런 거 좀 하니까 라디오 그런 거 하니까 그거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그럼 일단 저희가 신청 자격이 거주 지역이나 생활 권역이 서울시인 주민 모임이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신청 자격은 가능하신 걸로 볼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방글라데시 문화연합회가 단체인가요? 그러니까 법인인가요? 네, 법인이면 단체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운데. 네, 저희는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 법인에 위탁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럼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 이름으로 신청이 가능한 건지. 법인 이름이 그러니까 따로 있으신 거죠? 네, 명지 전문 대학인데, 네. 네, 그럼 저희 서울시 사업들은 민간단체 사업들은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네. 수련관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은 신청할 수 없지만 여기에 따르면 이제 비영리 법인은 할 수 있으니까 명지전문대학 법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앞에 한번 보시면은 자주 묻는 질문을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복합형 아니면 아이템형이에요. 예. 네, 매체형도 할 수는 있지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더 센 편이라서 이렇게 좀 추천해드리고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한 단체가 여러 유형의 사업을 이제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거점형만 할 수 있고 최종 지원은 하나만 된다. 그리고 이제 강사나 이제 전문가를 원래는 다 자기가 섭외를 해서 이력서까지 다 넣게 돼 있는데 못하겠다, 우리가 수철 받고 싶다 하면 이제 센터에 문의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 제안자 및 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종로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종로구에 있는 사람으로만 대표 제안자를 모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운영진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대상지는 종로구인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영상 강사 선생님이 성북구에 살아요. 같이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고려해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원 예산이 변동될 수 있나요? 네, 변동될 수 있고, 딱 우리가 신청서에 낸 그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래저래 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항목별 예산 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추진비랑 식비 다과비에 제한이 있고요. 대표 제안자 인건비 1인에 한해서 일반 활동비만 받을 수 있고 강사비, 회의비, 원고비는 받을 수 없다. 네, 콘텐츠를 제작한 사람들에게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어요. 일반 활동비 부분에 세부 내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을미디어 기본 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미디어라는 게 뭔지, 역사,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예. 끝났네요. 네.
Q&A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질문 또 나오시네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질문이라 한 단체에서 한꺼번에 매체형 복합형을 중복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체형이든 아니면 거점형이든 그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매년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정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3년 이상 뭐 지원이 안 된다라든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이제 3년 차가 돼서 처음으로 매체형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매체형 지원을 받으신 분 단체들이 워낙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새롭게 3년 차 되는 단체들이 과연 매체형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 과연 저희 신규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과연 이렇게 선정이 될까에 솔직히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 선정 기준을 제가 다시 한번 봤지만 여기에 뭐 콘텐츠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 기존에 얼마나 많은 양의 콘텐츠를 만들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어떻게 신규가 기존에 어떤 지원도 전혀 없이 이제 막 시작한 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콘텐츠 양을 매체형 지원을 받았던 단체랑 비교가 되겠어요.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과연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신규 단체가 뽑힐 수가 있을지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 그리고 매체형을 지원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쭉 받을 건지 아니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어떤 기준을 잡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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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졸업 기준이 있어서 이제 9년 차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 5년 차 이제 자부담 비율이 점점 높아지죠. 5년 차에 20%, 6년 차 30, 7년 차 40, 8년 차 50 이런 식으로 자부담 비율을 점점 높이고 10년 차에는 졸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 자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체형의 그 올해 개수는 28개인데 점점 그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하고 점점 매체형의 포션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게 20개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마을 미디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8개까지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매체형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그 매체형 하고 있는 데들은 굉장히 굳건하냐 라고 말씀드린다면 상대 평가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매체형으로 한 2, 3년 지원 받았던 곳과 복합형에서 매체형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곳 사이에 상대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체형 오래 했지만 그만큼 활동 성과가 별로 없었어. 차라리 신규로 복합형에서 매체형 올라온 어떤 단체가 더 가능성이 있어라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면 그 단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예산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개수를 막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톡방에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점형에서 자격이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나 이제 새로 만든 조합이 있는 거기 있는 인력이나 시설 장비 이런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5년은 안 됐지만 혹시 뭐 예외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점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기 오신 허정미 팀장님께 좀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를 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쪽으로. 저기 질문하신 분, 어디 노원에서 오셨나요? 네, 지난번에 오셨는데 인사를 못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도 노원구처럼
그 자치구 단위의 어떤 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그 자치구에서의 어떤 거점 단체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원에서 이번에 센터가 이제 건립이 돼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제 예. 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이 그 활동 단체는 저희가 그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이 사업의 거점형으로 지원을 받기는 지금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원처럼 이게 자치 단체에서 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자치구 단위에서 어떤 거점 단체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이런 거점형에 대한 사업 설계를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올해 저희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민간 경상 사업으로 지금 해서 그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거 좀 실무적으로 조금 저희랑 협의를 하셔서 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누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쪽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 민간 사업 단체에 지원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조금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기 보조 사업으로 활동하시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어쨌든 자치구에서 센터를 어쨌든 선도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니까 자치구 차원에서 좀 열심히 올해 그 거점 단체 그러니까 거점 단체로서 센터로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간 옷 입으신 분, 네. 저기 마을 미디어 사업 요 시간 요 모집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이제 놓치거나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이제 떨어진 경우에 또 마을 미디어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교육 같은 경우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런 경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에서 혹시 그런 지원해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시 그 문화예술과에서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붙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고 사실 그 떨어졌는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면 좀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센터에서 진행하는 특강이라든지 그런 좀 일회성적인 뭐 활동가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네 단체에서 저희 센터로 오셔서 교육을 받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 사업에서 떨어졌는데 뭐 또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내년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구나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을 알아보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 그 복합형 단체 현장 교육 몇 회 진행하느냐고 질문 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이 기본 이해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복합형 그 기본 이해 교육은 한 번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10번 10차시를 교육을 하시는 거고 기본 이해 교육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1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들 진행을 하시냐면 주민 이제 15명을 다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정도에 뭐 1차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주민들 처음 만나는 자리 같은 때에
이제 교육을 뭐 제가 나가기도 하고 이제 저희 김주현 팀장이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 마을 미디어 사업에 어떤 취지가 있고 막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그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 차시로 이제 하고 이제 복합형에서 실제로 진행해야 될 1에서 10차시까지의 교육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10차시라는 게 꼭 10차시로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우리는 8차시만 하겠어. 아니면 우리는 12차시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을 무작정 막 많이 잡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실행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저희 센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뒤에 네. 네,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좀 아이들 수준으로 좀 보태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떨어진 분들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하셨다가 거점형에서 잘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그 뭐 네. 다른 데 지원 받으라고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거점형들도 지금 단체들 좀 찾아서 조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운 좋게 안 되신 분들 같은 그런 단체들은 거점형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식도 좀 센터 차원에서 고민하기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운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이제 거점형이 어디가 선정이 될지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만약에 떨어진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 권역에 해당이 된다면 예,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일반 활동비는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심사 과정에서 혹은 실행 계획서 협약 단계에서 여기 뭐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 이럴 때는 선생님 이런 건 좀 조정하시고 식비나 홍보비 좀 더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또요? 질문. 네, 여기 재능 활동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네, 어떻게 되는지 가능해요. 궁금해서.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자부담이 10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을 다 재능 활동으로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는 네, 건가요? 상관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재능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대표 제안자들은 한 명만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활동비 안에서. 근데 대표 제안자 그 한 명 말고 다른 2명도 여러 가지로 뭐 기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육을 한번 했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대표 제안자라서 돈을 강사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재능 기부라고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임원들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 그럼 나는 20만 원어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 1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중에 20만 원어치가 이제 차감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맨 뒤에 계신 분. 네, 좀 그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저희 지금 그 거주지 외에 생활 권역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강사분이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강사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개인의 이해도지 단체에서 오시는 이해도는 아닐 거니까 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지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주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령이 저희 이제 높은 위로 말고 아래로도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뭐 7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예. 예. 뭐 저희 사업에서는 아까 그 약간 청소년 팀 말씀드렸는데 그 중학생 학생들이 가장 초등학생도 있었나요? 초등학생도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초등학생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네. 예, 그렇죠.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거주지요. 거주지도 질문이 뭐였죠? 거주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생활권역 기준으로 신청을 했을 때 소명에 대한 게 필요한지. 소명 필요하진 않고 이제 여기 이력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겠죠. 뭐 특별 왜 종로구 사업인데 성북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길게 막 소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력서 제출하시면 그 서류로 가름해서 판단하도록 하실 거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